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샥스의 진선우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차량용 스티어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MR 햅틱 장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바이 와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스티어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경우 그 비행 산업에 먼저 항공 산업에 먼저 적용됐던 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과 같이 어, 그 기계적인 연결 구조를 탈피하고 정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조향을 제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칼럼 샤프트를 통해서 기계적인 연결 구조가 되었던 기존 조향 장치에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륜을 조향하는 제어부와 그리고 입력을 주는 그 햅틱 모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듈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듈 중에서 햅틱 모듈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갖는 장점은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차륜을 조향하는 부분과 또 조향을 입력해주는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분지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어 비율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 튜닝이 가능한 그런 조향감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지금 적용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그런 핵심 부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했던 그 햅틱 모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햅틱 모듈은 아까 그 운전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조향 각도를 이제 그 차륜을 조향하는 장치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노면 상태나 차량의 주행 상태들을 운전자에게 촉감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부하 토크를 모사해주는 기능도 중요한 기능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부하 토크를 모사하기 위한 토크의 요구 사양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는 5Nm 수준에 머물지만 이제 최대 토크,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최대 끝단으로 돌아갔을 때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스토퍼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20Nm 정도 수준의 토크가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햅틱 모듈에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앞서 수행된 바가 있는데요. 이 연구 사례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연구 과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제 소모 동력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아래 두 가지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연구 사례 모두 모터를 이용한 햅틱 장치를 구성한 사례였고요. 이러한 모터 사양을 선정을 하고 그 해당 사양으로 이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를 구성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보고 제어 로직도 확인해보는 그러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모터 사양의 경우에는 약 400W에서 500W급의 모터가 선정되어서 적용되었었고요. 이러한 모터를 적용했음에도 그 20Nm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이, 그러니까 감속기들을 적용을 해서 약 20대 1 정도 수준으로 감속기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과제로서는 조향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두 가지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래 두 그래프는 이제 햅틱 장치에서 발생되는 측정된 그 토크를 계측한 결과인데요. 이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드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출력되는 토크 값들이 프럭추에이션, 그러니까 진동이 발생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토크 리플 현상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기계적인 요인도 있고 또 정기적인 요인, 그리고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 제어하는 그런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햅틱 모듈로서 이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으로서 그 첫 번째 연구 과제였던 그 소모 동력을 좀 낮춘 그런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햅틱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모 동력 같은 부분은 요구 최대 토크 20Nm를 만족을 하면서도 40W 정도 수준으로 이제 소모 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그 목표 사양, 그 낮은 소모 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양을 기반으로 해서 장치를 설계를 하고, 이 설계 사양들을 바탕으로 해석 모델을 구축해서 장치의 성능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모터 시스템과 달리 저희는 이제 MR 햅틱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MR 유체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MR이라는 뜻은 마그네토 레올로지컬이라는 자기 유변, 즉 자기장의 세기에 반응하여서 유체의 항복 능력이 변하는 그러한 유체가 되겠습니다. 이미 MR 유체가 적용된 분야들은 자동차의 다양한 장치들, 그리고 로봇의 햅틱 장치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MR 유체의 응용 장치들은 단순한 구조임에도 넓은 제어 범위를 갖고 또 외부 환경에 되게 오염에 둔감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MR 유체는 그 일반적인 뉴토니언 플루이드가 아닌 빙행 플루이드의 한 예로서 그 항복 자기장의 세기에 반응하여서 다음과 같은 오프셋과 같은 개념으로 항복 능력을 갖는 그런 유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MR 햅틱 장치의 그 설계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들은 이 장착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그 크기라든지 중량적인 부분들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소모 동력이 40W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장치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회전자와 그리고 회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고정자, 그리고 그 사이에 채워지는 MR 유체,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석, 이렇게 크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MR 햅틱 장치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MR 햅틱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이 MR 햅틱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전류 제어를 위한 제어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 제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신호들을 센서들로부터 이제 전달받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들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MR 햅틱 장치의 성능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수학적 모델을 구축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배 방정식을 살펴보면 먼저 전단 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소 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그 응력이 MR 자기장에 의한 효과 텀이 있고, 그리고 점성 유체에 기본적으로 갖는 점성에 의한 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이 합쳐져서 최종적인 전단 응력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그 토크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의 그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그 전단 응력들을 적분하여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된 식에서 살펴보셨을 때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가정한 부분은 스티어링 휠을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저속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속도에 대한 항은 소거하고 이제 저속 구간에서 자기장에 의한 토크 부분만 이제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구성된 수식이 제일 아래 단에 도출된 수식과 같고요.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출력되는 토크가 그 유체가 닿는 그 접촉면의 수와 그리고 유체의 항복 응력, 그리고 회전자의 외경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접촉면의 수와 회전자 외경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했을 때 그 설계 사양으로 이미 결정되는 파라미터지만, 항복 응력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변수 값이기 때문에 이 항복응력 값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그 자기장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장 해석은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총 0A에서 3A 구간 중에 이제 0.5A 단위로 전류의 세기에 따른 자속 밀도를 이제 확인해 보게 되었고요. 자속 밀도를 측정한 구간은 유체에 작용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자속 밀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회전자의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자속의 세기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장 해석을 통해 얻은 자속 밀도 값을 가지고 이제 유체 항복 응력을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체 항복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이제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X축은 자속 밀도, Y축은 항복 응력을 나타내고요. 앞서 계산된 전류 세기별 자속 밀도 값을 이 그래프에 대입하여서 자속 밀도별 유체의 항복 응력 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얻게 된 항복 응력을 가지고 앞선 그 토크 수식의 수학 모델에 이제 대입하여서 최종적으로 토크 출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소 0.7Nm에서 최대 22.1Nm 수준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최대 스티어링 휠이 최대 각도로 돌아갔을 때 그 끝단 토크를 구현하기 위한 20Nm를 저희가 제어하는 2.5A에서 3A 수준에서 해당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이제 햅틱 장치로서 MR 햅틱 장치를 설계하였고요. 이런 설계 사양을 바탕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예상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연구의 결론으로서 낮은 상대적으로 모터를 적용한 햅틱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낮은 용량을 갖고 또 단순한 구조인 그러한 이제 MR 햅틱 장치를 이번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자율주행 차량용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앞서 저희가 설계했던 그 MR 햅틱 장치를 좀 더 이제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부품 소재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MR 물질 자체를 개선해보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MR 플루이드를 적용했다면 MR 겔 타입을 적용해보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 조향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햅틱 장치를 어떻게 제어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